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 것 같아요. 저 처음 뵀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관심 대상 1호인 농가인데 오다 보니까는 뭐 고가도 나타나고 기형과도 나타나고 우리가 뭐 미라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노랗게 돼서 다 떨어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왔었었는데 보니까 바이러스병이 진단이 됐어요. 지금 바이러스 키트를 이미 저희는 한 상태인데 이렇게 잎에 보면은 우글쭈글하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손으로 사실 만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우글쭈글하니 모자이크 모양처럼 울퉁불퉁 막 이렇게 쭈글쭈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는 약이 없는데 우선은 대표님이랑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해서 영양제 주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생육 상황을. 그리고 최근 한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조 부족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얘가 이제 과가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미라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일조 부족, 그게 일조 부족의 원인이고 또 생육상에 뿌리 활력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서 제가 지금 토양검정 의뢰를 한 상태고 결과가 나왔어요. 토양검정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오이 관리를 하실 때 보시면 지금 여기는 되게 고가 낮아요. 이게 이제 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유재배라고 해가지고 거진 이랑이 없잖아요. 근데 저온이라든지 아니면 고온일 때는 얘를 좀 한 30cm 정도 두둑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재배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셨었고 그리고 양 옆으로 지금 다 트여 있어요. 이 앞이 트여 있는데 특히나 여기가 바이러스가 많이 온 이유가 얘 원인이 진딧물이거든요. 진딧물인데 여기에 망 같은 거를 좀 그 한랭사 같은 망을 쳐놨으면 그나마도 진딧물 유입이 덜했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망 같은 게 하우스 내에 측창이고 입구고 망이 하나도 안 쳐져 있어가지고 진딧물 유입이 더 쉬워서 특히나 이쪽이 더 이런 증상이 많아요. 입구 쪽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온 같은 경우는 25.3인데 오이 같은 경우가 2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한낮에 거진 30도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그 이랑을 한 30cm 정도 높여주는 게 좋은데 얘는 땅이랑 너무 가깝다는 거. 그리고 여기 토양 깊이가 1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효토심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이 뻗을 수 있는 그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그 토심한 30cm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 힘으로 했을 때. 근데 30cm까지는 좀 못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약간의 여기 물리적인 환경이 조금은 그 단단한 토양들이 많아서 이게 못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물리성 개량을 위해서 볏짚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한번 갈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요런 측정 기계를 가지고 이제 본소에서 제가 빌려가지고 온 건데 요렇게 해서 간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영양, 비배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좀 그 영양분의 양분 전류 이동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칼리질 비료 같은 거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뿌리 활착이라든지 비배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여서 곰봉가도 있고 이렇게 어깨가 없는 어깨 빠진 과도 있고 그런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로 곰봉가가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곰봉가는 다른 비배 관리도 비배 관리지만 원인이 혹시라도 벌수정 같은 매개곤축 수정됐을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가끔 보면 여기도 벌이 날아다니는 경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벌수정이든지 매개곤축 수정이 됐을 때 수정불량일 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질소 인상 가리 부족에 의한 곰봉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럴 때는 가리지 비료 같은 거를 쳐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는 다들 보면은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라서 바이러스는 그 고추 바이러스는 그나마도 작물이 튼튼하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오이는 사실 견딜 수 있다는 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모르니까 저희가 영양제 열심히 줘보면서 그냥 작물체라도 튼튼하게 하고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원래는 농가 같은 경우 고온에 이런 걸 재배를 하려면
환기창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새순이 올라가면서 생장점이 올라가면서 고온의 열들을 좀 위로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위에 환기창 같은 게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측창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는 고온 관리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측창도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생장점까지는 안 올라가지거든요, 측창이.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측창 그 환기 개폐구 같은 거나 환기 팬 같은 거를 위에 좀 설치를 하신다면 조금은 고온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흰가루병이나 노균병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리터에 10ml, 약 100개 정도 희석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얘는 농약이라든지 영양제랑 혼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얘 단독으로만 쓰셔야 돼요. 옆면시기. 그리고 열시기 전에 충분히 5일 간격으로 옆면시기 하면 단단해진다. 자료 없어요.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많다 보니까 전기전도도라고 해가지고 비료가 얼마만큼 이 하우스에 투입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이것도 유기물이 30일로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전기전도도도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영양적으로 칼륨이랑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1대 5대 2 정도의 비율이어야 되는데, 칼슘을 좀 많이 뭔가 뿌리신 것 같기는 해요. 석회고토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1대 5대 2 정도의 비율이어야 되고, 이 유효 인산을 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닌 것이, 저희는 수용성 물에 넣는 인산을 하는 게 아니라 구용성이라고 해서 산에 넣는 인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얘가 많은 거는 아니어서, 대표님 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막 그닥 많은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적정한 범위에 있는 땅이고, 나중에라도 이거 오이 잡기 끝난 다음에 다른 작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비료 사용 처방서 해서 단일 비료로 질소질 비료는 얼마만큼 주라, 이게 다 나오거든요. 평당 얼마만큼 주라고 이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현재 만약에 얘가 잡기 전이었다면 이 평수만큼 한 300평 정도 되잖아요. 300평이 질소 요소는 딱 18kg만 주면 돼. 딱 한 포만. 딱 한 포만 주면 되는 거야. 유한 같은 경우는 한 2포 정도 주면 되는 거고, 인산 필요 없고, 칼리는 염화나 황산인데 보통 시설하우스는 황산칼리 많이 줘요. 탭이 넣지 말라고 게 많네. 퇴비도 많아. 지금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넣지 말고. 석회는 왜 넣지 말라냐면 너무 적정하니까. 지금 적정 범위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질소질비료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해라. 이런 집도 지금 다 저기네, 정상이 약간 아니네. 울룩불룩하잖아요. 네, 약간 울룩불룩해서 새순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집에 먹은 거는?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그럼 돼요. 이런 뿌리부터 것들은. 먹어요? 얘가 진딧물이 쫙 찝어서 먹는 거라서 뿌리 전염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딱 찝으면은 이제 지백에 의해서 뭔가 전염되겠죠. 농가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는 이소희 소장. 포천의 농업은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포천의 농산물은 안심하고 드십시오. 감사합니다.